혹시 어제 잠든 남편 얼굴을 보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언제 저렇게 늙었지? 그리고 나도 언제 이렇게 지쳐버렸지? 요즘 뉴스 보셨죠? 60대 부부 절반이 의료비 때문에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 남들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도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젊을 때 쌓인 원망은 그대로 굳어가고 남편 건강은 점점 불안해지고 집안에 둘만 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금 이 관계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한 번쯤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혹시 이 4가지 지혜를 아직 모르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 게 당신에게 더 큰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진짜 마음을 죽기 직전에 알게 되는 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시장 골목, 아침 채소 시장 앞에서 국그릇을 양손으로 감싼 채 쓸쓸히 앉아있던 한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블레 씨. 그날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남편이라는 사람 평생 미운 놈이었는데 죽으려고 하니 그 미움이 죄다 눈물로 바뀌더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주변 노인들이 숨을 삼켰고 저 역시 마음 한쪽이 갑자기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블레 씨는 40년 넘게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2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 최만식 씨는 평생 버스 운전을 하며 묵묵히 가족을 먹여 살린 분이었죠. 하지만 2 사람은 젊을 때부터 늘 서로의 마음을 놓친 채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싸우고 저녁이면 삐지고 명절이면 자식 문제로 다투고 40년 부부의 삶은 누구 것보다 고단했지만 누구보다도 남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장 사람들은 늘 하던 농담을 던졌습니다. 블레 씨, 오늘은 만식 영감이랑 안 싸웠어? 에이, 싸울 힘도 없어. 늙으니까 싸움도 귀찮다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블레 씨는 최근 들어 남편이 부쩍 말수가 줄고 밥도 겨우 1-2 숟가락 뜨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큰맘 먹고 아침밥을 차렸죠. 고등어 조림에 된장찌개, 남편이 좋아하던 시래기까지 정성껏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 입맛이 없어. 그냥 됐다. 만식 씨는 찌개 뚝배기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일어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블레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저 양반 또 어디 아픈 거 아냐? 내가 늙어서 이제 그만 귀찮은가? 이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깊은 외로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 씨는 우연히 장롱 아래 떨어진 진료비 영수증 뭉치를 발견합니다. 날짜는 2달 전부터 시작해 일주일 간격, 과목은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까지. 이게 다 뭐야? 남편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었습니다. 충격받은 블레 씨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나갔고 그때 마침 들어온 만식 씨가 그녀의 표정을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당신 병원 다닌 거야? 만식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지. 그 말 너무 익숙한 말. 하지만 노년 부부에게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족 걱정시키기 싫어? 평생 남자 체면 때문에 평생 혼자 참아 버릇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아프다 한마디를 못하는 남편들. 시장 아주머니들도 입을 모아 말했죠. 남편들 말이야 꼭 죽기 직전 돼야 아프다고 말하더라니까. 그리고 블레 씨의 불안은 그날 밤 더 큰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만식 영감, 만식 영감.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블레 씨는 어떻게든 흔들며 외쳤습니다. 최만식, 당신 도대체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그러자 남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으려 했습니다. 블레 씨는 그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대었고 그 순간 남편의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나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블레시는 마치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젊은 날의 원망, 40년의 서운함, 말해보지 못했던 미움과 사랑이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미안해서?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남편이 눈을 살짝 감으며 마지막 말을 하려는 순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남편. 입술이 바짝 마른 채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시는 손을 덜덜 떨며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최만식, 당신 지금 이러면 안 돼. 대답해. 뭐가 미안한데? 남편은 간신히 눈을 뜨고 블레시를 바라본 순간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해서. 그 말은 불쑥 갑자기 떨어진 눈송이처럼 조용하지만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 하늘을 울렸습니다. 환자 심전도 떨어집니다. 산소 올려요. 블레시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의사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양반 평생 아프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부탁이에요. 저 사람 좀 살려줘요. 나 아직 미안하단 말도 못 들었는데. 노년부부의 삶이란 평생 티격태격하면서도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성가신 이상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집니다. 그 끈이 지금 툭 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죠.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간 후 블레시는 병실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40년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신혼 첫날 했던 서툰 말, 비 맞으며 퇴근하던 날 뒤돌아보며 웃어주던 모습,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밤새 계산기 두드리던 손,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늘 미워하고 성내고 불평만 했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미워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분, 보호자분,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블레시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분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고비를 조금 넘겼습니다. 신장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어서 앞으로는 가족의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에 블레시는 두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요. 숨만 쉬고 있어도 고맙죠. 며칠 뒤 남편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블레시는 조심스레 그 옆에 앉아 오랫동안 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최만식, 왜 아픈 걸 숨겼어? 왜 혼자 버텼어? 남편은 힘겹게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힘들게만 했잖아. 죽기 전에 그 죄 하나라도 덜어보려고. 아픈 거 말하면 당신 걱정할까봐.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던 남자였는데 그 눈물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어. 블레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최만식 씨? 그 말은 40년 쌓인 서러움, 걱정, 미움, 사랑이 한꺼번에 섞인 절규였습니다. 블레시는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돈도 아니었어. 성공도 아니었어. 당신이 나한테 힘들다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면 됐어.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너무 늦게.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 더 진하고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내색하지 못했던 사랑, 말로 담지 못했던 후회, 사소한 오해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작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저 멀리 병원 앞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블레시는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만식 씨, 우리 이제 남은 날들 싸우지 말고 얘기 좀 하면서 살자. 좀 늦었어도 이제라도 잘해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40년 만에 처음 보는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당신 말 잘 들을게. 블레시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날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제 남은 날은 그냥 서로 챙겨주며 사는 날들이면 돼.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늦었지만 절대 헛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란 화려하지도 뜨겁지도 않지만 세월을 견디고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를 이제야 서로에게 건네는 두 사람의 손이 병실 위에서 조용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김인호 씨는 2020년 현대중공업협력사에서 38년을 일하고 퇴직한 평범한 기술직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든 소박한 가장이었죠. 그의 아내 정유정 씨는 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부부는 부유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남들처럼 조용히 살아가겠지. 이 정도의 소망을 가진 평범한 대한민국 1950년생에서 60년대생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인호 씨의 노후는 우리가 흔히 듣는 퇴직 후 다 무너졌다, 자식에게 의지했다가 망했다 라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준비를 너무 일찍, 너무 철저하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60대에서 7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병원비입니다. 건보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의료비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노년부부가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이 병원비라는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인호 씨 부부에게도 비슷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어느 겨울, 인호 씨는 오른쪽 가슴에 쑤시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네. 아내는 장사하느라 바쁘고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 딸은 결혼 후 양육으로 정신없는 시기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참았죠. 여기까지는 위사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인호 씨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내 걱정할까봐 숨기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검사받아야 한다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가 50대 후반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호 씨는 59세부터 난 늙어서 아이들에게 짐 되고 싶지 않다, 이 말 하나로 국민건강검진을 매년 빠짐없이 받고 신장혈압 혈관 관련 추가 검진을 자비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돈 아깝다,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60 넘으면 몸이 고장나는 건 순식간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지. 이 신념이 그를 살립니다. 퇴직금 1억 4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돈으로 창업하거나 자식 빚 갚아주거나 유행하는 투자에 뛰어들어 몇 년 만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인호 씨는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를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안전자산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30%는 국내 지수 ETF 배당형 중심, 20%는 비상금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단 한 푼도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가 먼저다. 그래야 저 아이들도 나중에 부담을 안 한다. 이 말은 처음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3년 뒤 그 말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2024년 겨울,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을 때 아내 유정 씨는 말했습니다. 병원 좀 가봐. 오늘 반찬 가게 손님도 없는 김에 같이 가자. 마침 그날 중앙일보에서 60대 부부 사망 원인 1위 심혈관계 질환 기사를 본 터라 유정 씨도 불안했던 것이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혈관이 70% 정도 막혀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인호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그 흔한 심근경색 전조였구나. 위사례의 남편처럼 혼자 앓다가 쓰러졌다면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 숨기지 않고 바로 온 거, 그거 정말 잘한 거야. 치료 후 일상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인호 씨는 치료비는 충분히 냈지만 문제는 재활과 생활 패턴 조정,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서로 바쁜 삶 속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한 부부. 퇴직 후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어느 순간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장사를 접을까 고민했고 인호 씨는 앞으로의 삶을 보며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호 씨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대한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심이 그의 노후를 뒤사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죠. 심장 시술 후 인호 씨는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 한 가지가 더 가슴에 걸렸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떠났다면 이 사람은 남은 삶을 어떻게 버텼을까? 침대 옆에 앉아 밤새 손을 잡아주던 아내를 보며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정 씨도 그날 이후 자신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여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게 내겐 무엇보다 소중해.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온 남편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돈보다, 집보다, 자식보다 이 사람과 하루라도 길게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 밤 인호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인호 씨는 아내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우리 이제 좀 달라지자. 뭐가? 그냥 뭐든 미루지 말고 아프면 말하고 힘들면 얘기하고 남은 날들 서로 챙기면서 살자. 유정 씨는 갑자기 울컥한 듯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러고 살아야지. 애들도 다 컸고 우린 이제 우리만 보면 되잖아. 그 대화는 평생 말하지 못한 감정이 드디어 흘러나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두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두 사람은 함께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노년층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관 질환 증가가 최근 큰 이슈라 더더욱 챙겼죠. 가을이면 길가의 감나무 밑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고 우리 이렇게 오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부부 예전보다 더 젊어졌어. 2025년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년층의 생활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난방비는 작년 대비 체감 상승률이 매우 높았죠. 하지만 인호 씨 부부는 생활비 증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장기 배당 ETF에 넣어 매달 13만 원의 배당이 들어왔고 정기예금에서 매년 이자도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손자 학원비 말고 우리 여행비로 쓰자. 그래, 늙었다고 꼭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두 사람은 창업도 하지 않았고 무리한 투자도 하지 않았고 자식에게 모든 자산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선택 하나가 노후의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엔 피곤하면 말없이 TV만 보던 남편, 섭섭해도 말 못하고 혼자 참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조금만 불편해도 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가슴이 좀 답답한데 병원 가자. 바로 가. 오늘 시장에서 서 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네. 앉아있어. 내가 저녁은 할게. 위사래의 부부처럼 늦게야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바로 서로를 챙기며 사는 부부. 이것이야말로 준비된 노후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봄날 부부는 창릉천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 흩날리고 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는 순간 유정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오래 행복하게 살 줄 몰랐어. 인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비했잖아.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그랬지? 준비한 사람은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신이 준비한 덕분에 난 지금 이렇게 예쁜 꽃도 보고 이렇게 웃고 있어. 그 말에 인호 씨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 둘의 뒤로 흩날리는 벚꽃이 조용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도 큰 재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일찍 준비하고 아플 때 숨기지 않고 가진 돈을 지키고 서로를 미루지 않은 선택이
노년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병원비 물가 잔여 문제 때문에 노년이 불안한 시대지만 준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난 아직 괜찮아라는 말 대신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김인호 씨처럼 철저한 준비로 안정된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건강 문제와 노후 생활비 부담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은 6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70대에 이르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과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진료비 역시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 같은 데이터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이 노후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김인호 씨가 50대 후반부터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은 이런 흐름을 정확히 뒷받침해준 선택이기도 합니다. 노후 재정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은퇴 시점에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노후 빈곤에 빠질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생활비와 식료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고정 지출 부담이 커졌지만 퇴직금을 안전한 자산과 배당 상품으로 나누어 관리한 사람들은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김인호 씨가 퇴직금을 창업이나 위험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예금과 배당 자산으로 나누어 둔 결정이 통계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자녀와의 재정 관계에 대한 국내 조사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할수록 노후의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 부모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안정성도 높았습니다. 자녀 세대 역시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인호 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넘기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우선한 결정은 개인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의 건강 수준은 50대부터의 습관과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에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고 식습관과 운동을 관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0대 이후 건강 상태가 크게 양호하다는 조사도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김인호 씨처럼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병의 징후를 느끼면 바로 병원을 찾는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건강 유지율과 직접 연결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여러 재정 연구에서는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으로 무리한 투자와 무책임한 자녀 지원이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험한 투자로 퇴직금을 잃고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을 해주었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는 빈손으로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들이 건강을 제때 관리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호 씨는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반복되는 후회 목록을 정면으로 피해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부부 사이의 소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신체적 건강도 더 좋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습관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건강과 생명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원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김인호 씨 부부의 변화는 감정적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는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말합니다. 노년의 삶은 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찍, 얼마나 꾸준히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미루지 않는 태도, 위험을 피하는 재정관리,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 부부간의 진솔한 소통, 이 네 가지가 안정된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은 숫자와 연구들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씨의 이야기 역시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준비된 노년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평온이 어떤 모습인지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고, 의학자도 그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이노 씨 부부처럼 준비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수당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60세 이상 노인에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분들은 가벼운 일자리라도 갖는 것만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퇴직금만 믿고 사는 노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 지역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센터를 통해 사회활동, 자원봉사, 일자리 알선, 돌봄 서비스 같은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몸이 불편해 정기 출근이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공익활동이나 가벼운 봉사형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기초수당이나 돌봄 서비스 혜택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검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제도, 재가 돌봄 서비스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정기 건강검진 대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예방검사, 관절 및 치아 건강 지원, 방문 진료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도 지역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재가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간호나 보조, 집안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10분 활용하면 병원비나 요양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조기 검진과 예방관리를 통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령층을 위한 주거, 복지와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 주택 확대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노인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도 열려있는 고령자 돌봄 주택 건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돈 많아야 실버주택 가능이라는 구조를 넘어서 더 많은 노인이 안정적으로 또 저렴하게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주거 복지 확대는 노인이 병들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가족이나 자녀에게만 기대게 만드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중심의 독립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일부 유럽 국가는 공공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보험을 통해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국가는 현금 돌봄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족이 요양을 맡았을 때도 정규 수당이나 연금처럼 보조를 해줍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 대신 가능한 한 자택에서 살면서 돌봄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공공으로 보장받게 해줍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커뮤니티 하우징, 여러 세대가 모여 노년을 함께 사는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삶의 방식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도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해외 정책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도입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커뮤니티 돌봄 주택, 방문 진료, 지역 복지 센터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도를 점검하세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해 노인 일자리, 재가 돌봄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 돌봄 주택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보세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곧바로 방문 진료를 신청하세요.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사는 분이라면 요양보험이나 재가 돌봄 서비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안전자산과 배당 수익 중심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꾸준한 저축과 분산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나 가까운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하고 외롭지 않도록 작은 사회 참여라도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늦었다고 느껴질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계와 정책,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 노년의 삶은 준비와 연결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부와 지역의 제도를 잘 활용하고 스스로 건강과 재정을 챙기며 주변과 잘 이어질 때 누구나 이노 씨 부부처럼 안정되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건 서로의 등을 바라보다
어느 날 조용히 손을 맞잡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삶을 함께 걸어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젊은 날 서로에게 쌓았던 미움과 오해가 끝내 풀리지 못한 채, 가슴에 남은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함께였지만 늘 외로웠고, 늙어갈수록 두려움만 커져갔던 부부였죠. 반면 또 다른 분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챙기고, 미리 손을 내밀었던 사람입니다. 아픈 척하지 않고, 힘든 척 강한 척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이야기하고, 몸이 아플 때 바로 병원 문을 두드렸던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이 삶을 지켜주었고, 사랑을 지켜주었고,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둘 다 평범했고, 둘 다 가난했고, 둘 다 바빴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은 지금의 나를 위해, 미래의 나를 위해 작은 선택을 조금 더 일찍 했느냐,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며 잃어버린 것도 많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도 많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의 선택은 앞으로의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건강을 미루지 않는 선택,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 자식에게 모두 쏟아붓지 않는 선택, 부부가 서로를 미루지 않는 선택.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늙는 게 아니라 혼자 늙는 것,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 늙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두 번째 주인공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아끼고, 조금만 더 용기 내어 챙기고, 조금만 더 서로의 손을 먼저 잡아준다면 우리에게도 늦지 않은 내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눈 한번 맞춰주세요. 혼자라면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그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용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평온하고, 더 건강하고, 더 사랑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